2024 프로야구. 자, 2024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두 분과 함께 거인사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염종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올해 진짜 야심차게 부산 MBC가 이 레전드 두 분을 해설위원으로 모셨는데 몹쓸 짓을 한 것 같아가지고 중계석에서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하나씩 좀 풀어내보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연이틀 투수를 7명을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는데 LG 트윈스에게 주말 3연전 싹쓸이 패당했습니다. 패배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시작해 주시죠. LG와의 3연전 싹쓸이 패배의 원인이 이제 LG팀은 사실 분석력과 여러 가지 다양한 LG팀만의 작전 야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롯데팀도 타격의 패턴과 노림수를 좀 더 전략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어쨌든 LG의 3연전 삽쓸이는 LG의 이 뎁스의 그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어린 선수들도 좀 더 많이 좀 키워서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LG가 잘했다 이 말씀이시죠? LG가 너무 잘했어요. LG가 너무 잘했다. 네. 염 의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소 이제 투수 교체해가면서 그죠. 다도 써가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 자체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작전 야구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결국 해내는 거는 플레이를 하는 건 선수지 않습니까? 그죠? 운도 좀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한데, 뭔가 시즌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롯데 자이언츠는 좀 행운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좀 잘 맞은 타구도 김민석 선수의 그 말루에서 대타 그때도 완전히 정타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맞았거든요. 그게 조금만 방향만 틀려주면은 안타가 되고 이제 역전이 되고 하는데, 그런 좀 운도 게임 내에서의 운도 좀 안 따르고 전체적으로 타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죠. 투수도 어쨌든 해보려고 7명의 투수를 투입해가면서 하는데 뭔가 좀 엇박자가 자꾸 나는 듯한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보다는 전체적인 팀의 어떤 흐름들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말 3연전 싹쓸이 패는 전체적인 주말에 좀 운도 안 좋았고, 그러면 일요일 경기는 LG와의 경기에서 좌완 투수 홍민기를 2군에서 콜업했는데, 홍민기 선수의 투구는 어째 보셨습니까? 염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홍민기 선수 제가 투구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날도 방송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앞발이 크로스가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좌타자에게는 등 뒤에서 일단 투구 포인트가 시작되고요. 우타자에게는 또 투구 포인트가 멀리서 보입니다. 이게 정확한 제구만 된다면은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에게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크로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투구를 많이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타자에게만 생각하면 장점입니다. 장점인데 그날도 약간 언급은 했었지만은 스트라이크 존과 볼 존, 이게 너무 크게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홍민기 선수 그날 149까지 던지는 걸 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결과적으로 좋은 투구는 아니었지만은 홍민기 선수의 어떤 가능성을 본 투구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이런 기회가 있다 생각하면 홍민기 선수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혀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구, 결국 스텝에서 바라는 거는 젊은 선수들에게는 패기와 열정 이런 걸 바라기 때문에 조금 맞더라도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혀서 공격적인 투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당일 어쨌든 볼넷은 안 줬는데 같은 사사고 몸에 맞는 공 2개를 줘가지고 투 스트라이크까지는 또 잡는 모습들을 보면은 코너 잘 공격적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볼 투 스트라이크 되는 과정에서 유인구 자체가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투볼 투 스트라이크에 몸에 맞는 볼도 나오고 하는데,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잡을 때처럼 좀 더 공격적으로 투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민기 선수는 이 정도 언급하고, 제일 중요한 건 김민석 선수가 좀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말루 찬스에서 병살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상황은 제가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김민석 선수의 이런 여러 가지 열정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
그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치고 싶은 생각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일수록 타자로서는 조금 이렇게 가볍게 배스를 던지는 느낌으로 쳤어야 됐었는데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기고 욕심이 있다 보니까 왼쪽 손목이 너무 빨리 덮인 것 같아요. 좀 힘이 들어가면 왼쪽 손목이 빨리 덮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어린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세게 쳐야겠다니까 그냥 세- 손목에 그러니까 휘었군요. 그렇죠. 이렇게. 그럴 때일수록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좀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기본기적인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요. 이 어린 선수가 그렇게 좀 병살타치고 하는 모습도 뭐 위원님 많이 보셨으니까. 그렇죠. 예. 저 때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이 든 선수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나이 든 노하우가 있는 선수도 그럴 때가 있지만 특히 어린 선수들은 힘이 들어가든지 또 이제 찬스가 갑자기 오게 되면 굉장히 흥분이 되거든요. 네네. 자기 절제를 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때일수록 이제 굉장히 차분하게 또 코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조금 삭혀줄 필요가 좀 있다. 그러니까 온통 막 붉은색 물결에 그리고 뭐 예. 지금 말루주에 원아웃 말루인데 이학주를 대신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타자를. 근데 그때 좋았던 부분들은 네. 이제 김민석 선수가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그 와중에도 더 좋은 부분들은 주눅이 들어서 못하는 선수가 더 많아요. 주눅이 들어서. 아예 그렇게 루킹 삼진 당하고 막 예, 스윙 삼진 당하고. 내한테 볼이 오지 마라 찬스에 또 내한테 찬스에 말루에 오지 마라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그런 선수들은 이제 대승할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선수들인데 이제 찬스가 왔을 때 김민석 선수의 눈빛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런 생각을 하게. 역시 또 좋게 또 말씀을. 박 의원님 항상 근데 어쨌든 좋게 아니, 이렇게 가능성이 얘기하십니다.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으면 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어서 토요일 LG와의 경기에서 롯데 2대1로 패했습니다. 잘루가 10개였고 8안타 볼넷 3개를 넣고도 1점에 그치는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날 네. 윌커슨의 6점 이닝 동안 2실점의 오투가 너무 아까웠죠. 네. 아까웠고 그리고 8안타 3볼넷으로 1점밖에 못 냈다는 것은 이 타선의 집중력이 부족과 상황에 맞는 배팅을 못 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생각 잔류가 사실은 10게임 정도가 되면 그날 게임은 사실 이기기가 쉽지 힘들죠.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롯데 타자들은 좀 더 이렇게 상황에 맞는 그리고 이제 뭐 초반에 기다려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1루에 나가면 2루를 보내야 되는 부분 또 2, 3루에 스카린 본이 있으면 홈으로 불러들여야 되는 부분들 이 정석에 대한 부분 기본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착실하게 좀 기본기를 닦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토요일 경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염 의원님? 저는 그렇게 봐요. 타자들이 꼭 이제 뭐 공격력이 있어서 그죠. 이게 감독이 뭐 번트 사인, 치고 달리기 사인, 뭐 스틸 사인 이런 게 꼭 작전 야구고 디테일한 야구라기보다는 선수들 본인 스스로들이 지금 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황에 맞는 배팅이 조금 돼야 된다. 특히 이제 어떤 베테랑 선수고 그 팀의 한국 프로야구의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물론 자기만의 어떤 리듬이라든지 스윙 메커니즘을 갖고 있겠지만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차고 올라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팀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스윙을 가지고 뭐 어떤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조금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좀 팀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LG도 그날 보셨지만은 뭐 1-3루 만들어서 안타 하나 없이 더블 스틸 하면서 홈에 들어오고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감독의 작전 야구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선수들 스스로가 그 어떤 상황에서 집중력을 보이면서 이런 작전으로 점수를 뽑는 것들 보면은 뭔가 꼭 안타를 치고 홈런을 쳐서 점수를 뽑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상황에 맞는 배팅 주루 플레이가 좀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블 스틸을 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지만 롯데자이언츠가 런다운에 걸린 주자를 야수가 커버를 안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사는 그런 모습들도 아니 저게 지금 가능한가 프로에서 분명히 협력 수비 뭐 전주훈련 때 엄청나게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답답했는데
이날 또 그 실책이 5개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많이 나오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예. 예. 금요일 경기는 그냥 자멸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이제 롯데가 너무 답답하고 그죠. 뭐 스텝이나 선수들 모두 답답하고 힘들겠지만은 지금 뭐 롯데 팀 현재 주소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포지션에 항상 게임 때 얘기하지만 어떤 포지션에서 이 선수가 현재 롯데 뭐 유격수다 이루수다 지금 이런 상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어떤 선수가 그 붙박이에 유격수다 이루수다 하면은 뭔가 안정적인 게 있습니다. 선수들도 물론 김태형 감독도 답답하니까 선수들을 좀 급하게 바꾸는 경향은 좀 있긴 하긴 한데 근데 팀 사정이 있다 보니까 김태형 감독의 어떤 마음도 이해는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 주소가 뭔가 붙박이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뭐 3루 갔다 유격수 갔다 2루 갔다 결국에 이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흐트러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책 5개를 남발하면서 그러니까 1대9 패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토요일에 바람도 우리를 참 안 도와준 게 전준우 선수 딱 쳐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성주 딱 잡히고 또 오른쪽으로 문성주가 가더니 또 예, 또 잡히고 뭐 이루고 뭐 홍창기 선수 펜스 플레이 잘해가지고 2루에서 고승민 아웃되고 이런 차이가 정말 크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래 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는데 그런 호수비가 가져오는 그 분위기가 완전 좀 달라지나요, 박정태 의원님? 이 사실 이 실수와 포볼은 이 점수와 직결됩니다. 예. 그리고 게임이 지는 날은 운도 따르지가 않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 여러 가지로 지금 넘어가야 될 게 잡히고 또 잡혀야 될 게 넘어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운도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겨야 될 게임들은 어떤 방법으로서도 이겨야 되는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수 얘기 잠깐만 하고 가면 최준용 투수와 전미르 투수가 지금 순서가 서로 이제 엇박자로 나왔다가 그러니까 구승민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일요일 경기에서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두 선수 모두 홈런 맞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염정석 의원님? 이번 주말 이현진이 이제 안타깝게 좀 졌지 않습니까? 네네. 2대1 6대4인데 이 주말 두 경기만 보면은 이제 물론 최상의 어떤 투수진은 짜겠죠. 뭐 감독이나 투수 코치나 하겠지만은 특히 이번 주말 2연전에는 최준용, 전미르 이 두 선수의 어떤 필승조 순서라든지 뭐 이렇게 투수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저조차도 조금 뭐 의아한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미르 선수가 사실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파이어블러 같은 느낌은 있어요. 씩씩하게 잘 던지고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좀 실점도 나오고 순간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고 홈런도 맞고 하는 모습인데 요 두 선수의 어떤 순서라든지 교체 타이밍 뭐 조심스럽지만 조금 더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상수 선수가 의외로 지금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실점률이 낮거든요. 네네. 그럼 김상수 선수의 어떤 이 경험치를 생각한다면은 조금 뒤로 미룬다. 예, 그것도 감독이나 투수 코치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구승민의 생각이 자리를 차라리 아니겠냐. 김상수에게 예. 주고 좀 더 일찍 투입해가지고 좀 그렇죠. 심적 부담을 던다. 김상수 선수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5, 6회 빨리 나올 때도 있고 동점 상황 1, 2점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마당발 역할인데 현재 어쨌든 주자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뭐 전 경기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실점률이 저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험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지금 뭐 전미르 선수가 잠깐 주춤하고 최준용 선수도 좀 주춤한 상황에서 조금 이걸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제 본인 피칭이 안 되면 그럴 때 김상수 선수에게도 조금 요 두 선수의 어떤 고민들 스트레스를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러면은 김상수 선수가 또 조금 더 막아줄 수 있지 않겠나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 경기에서는 롯데 주루 방해로 인해서 비공식 장내 만루 홈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 의원님? 저는 보면서 이게 맞나? 아니 사실 이주찬 선수가 잘한 건 아니에요. 네. 잘한 건 아닌데 그렇다 해서 또 LG 선수가 박동원 선수. 박두 선수가 너무 오바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살짝 이게 사실은 우리도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연습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서가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네. 살짝 이렇게 유니폼을 잡고 간다든지 심판만 알게 그러니까 이제 하고 내가 갔거든요. 주루 방해를 당했다라는 그 그렇죠. 포션만 이렇게 줘도 주루 방해는 그냥 오는 건데. 예, 그렇죠. 그런데 그날 이게 정면으로 부딪혀서 네네. 이 어찌 보면 완전 벌러덩 다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같은 동료인 야구인으로서 굉장히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제 LG의 잘못이 아니라 롯데의 잘못이 크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주찬 선수가 조금 더 집중해서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이렇게 먼저 읽고 대처를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홈에만 집중하고 타자가 지금 돌아오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너무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운 얘기 이제 주말 얘기 그만하고 예. 이제 이겼던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뭐 일단 너무너무 크게 이겨가지고 18대 5 대승을 거뒀어요. 이날 저 박정태 위원님하고 둘이서 해설하다가 뭐 좋긴 한데 위원님도 약간 눈에 이렇게 힘이 없어지면서 좀 힘들어하시네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예. 어떠셨습니까, 위원님? 사실 좀 이렇게 점수를 지고 있을 때 좀 그 이기고 있는 날 좀 나눠서 점수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거 좀 나눴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예. 그날 롯데 자이언트 타선의 컨디션이 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8회에 8점을 냈던 롯데 타선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다른 상대방 팀이지만 사실 그날은 우리 팀도 너무 잘하고 좋았지만은 이제 하나이글스가 하나 팀의 장지수 선수 이 부분의 역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성장하는 그 게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임들은 이제 또 각 감독들이 조금 선수들의 생각을 조금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것도 좋은 자원이거든요. 예. 뭐 하나이글스 돌이켜 보면 페냐 선수 좀 2회 딱 하고 교체했어요. 그런데 계속 갈아 넣다 보니까 나중엔 장지수가 뭐 40개 막 넘게 던져가지고 거의 뭐 울면서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수 교체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뭐 그렇게까지 울분을 터뜨리면서 뭐 그렇게 사실 그게 운동 선수로서 어떤 종목이든 참 선수들이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분하고 했었으면 그렇게 할까 하는데 근데 이제 최원호 감독에 대한 어떤 팬들의 원성도 좀 심한 것 같은데 근데 최원호 감독은 물론 선수 한 명 한 명이 다 본인의 선수고 우리 팀원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근데 선수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다 보면 100만 내경기 다 못합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날도 제가 이제 속사정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은 장지수 선수가 그렇게까지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 좋은 투구 내용인데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팬들은 보통 보면은 아 이거 벌토 아니냐. 그러니까 속사정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가 결국에는 그만큼 던지면 내일 경기는 던지지 못합니다. 개수 때문에.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그 선수에게는 안 됐지만 그 선수의 어떤 보직이라든지 봤을 때 이 선수에게 나머지 이닝을 최대한 맡기면서 이 선수는 엔트리를 빼야 되거든요. 그게 최원호 감독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외국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야수들도 올립니다. 결국에 나중에 너무 실점을 많이 하게 되면 투수를 아낀다고 야수까지 올리는데 아직 한국 실정에서는 그게 뭐 용납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아직 한국 실정에서는 야수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게임을 넘어간 게임을 뭐 막는다 이런 건 잘 없기 때문에 그 최원호 감독의 어떤 생각들도 조금은 존중이 돼야 되지 않겠나. 뭐니 해도 이제 장지수 선수의 그런 좀 슬펐던 모습들은 저도 야구인으로서 안타깝지만은 그게 뭐 자기 본인의 어떤 성장에 미끄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프로고 현실이다. 선발 투수 나균환이 4이닝밖에 못 던졌어요. 참 그러니까 타자가 안 되고 좀 수비가 안 되고 이러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투수가 좀 확실하게 막아주든지 또 투수가 좀 안 되면 타자들이 좀 확실히 치든지 이런 게임이 많아야 결국에는 상위권 팀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게 너무 엇박자가 나요. 나균환 선수도 지금 시즌 초반부터 해서 사실 너무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인복 선수가 5선발로서
현재 뭐 정확하게 밀려났는지는 이제 감독과 투수 코치가 판단하겠지만은 나균환 선수도 지금 현재 컨디션을 봤을 때는 한 템포 쉬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현재 어떤 볼 구위라든지 게임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을 찾는다면은 뭐 스텝에서 생각이 나균환 선수다 하고 지금 나균환 선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균환 선수 본인은 조금 더 책임감을 좀 가지고 물론 뭐 못하려고 못 던지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사선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하는 모습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롯데 타선은 선발 전원 안타를 이날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폭발했는데 이날 1군에 콜업된 한동희 선수의 활약이 빛났지요. 이날 한동희 선수가 3타 3안타 좋은 타격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예. 끌어올렸는데 제가 보는 롯데의 타선은 이게 이제 좀 이겨야 될 부분들은 점수를 많이 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타이트하고 1점 싸움일 때 정말 짜내는 점수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합을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뭐 10대 0도 이겼다가 어떨 때는 2대 1로 졌다가 이런 단적인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결과적이지만 이제 뭐 짜내기 부분이라든지 장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좋은 투수 나쁜 투수를 섞어서 잘 생각해서 쳤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희 선수 또 그렇게 3안타 치고 나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또 교체됐는데 일단 지금 햄스트링으로 고생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서 네, 정훈 선수도 조금 올라왔고 한동희 선수도 뭐 올라와가지고 거의 타격하고 나서 바로 그냥 더가웃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제 실정이에요. 일단 롯데자이언트 트레이너가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렸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햄스트링이란 부상은 보통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든지 이 무리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부상인데 지금 롯데 선수 한동희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가 지금 많이 햄스트링이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팀 차원에서 정말 햄스트링이라는 부분들은 진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진짜 관리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들 손호영 선수 그랬죠. 지금 황성빈 선수도 그렇죠. 1군에 있지만 정훈 선수나 한동희 선수 수비 못 나가죠. 이 참 답답합니다. 이어서 수요일 경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화의 경기에서 좌승사자 반주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롯데 구단 외국인 투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웠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반즈 선수가 해줘야 될 투구가 그날 투구였습니다. 결국 이제 윌커슨 선수와 반즈 선수가 1, 2선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날처럼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하면서 팀을 좀 끌어줘야 되거든요. 현재 또 타선이 좀 뭐 잘 때리는 날보다는 좀 타선이 좀 이렇게 풀이 푹 죽는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에이스들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올 시즌 ABS 시스템 때문에 우리 반지 선수가 애를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날은 참 차분하게 잘 던지는 모습이더라고요. 이 모습이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 모습이 결국에는 반지나 윌커슨 선수가 해줘야 되는 모습 아니냐. 뭐 결국 1, 2 선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시되는 모습 그런 투구였다고 보거든요. 조금 안 좋았던 ABS 시스템 그 기억은 좀 빨리 좀 잊고 지금처럼 좋은 투구를 조금 더 이어줘 가야 되는 게 결국엔 에이스 투수로서 할 일이죠, 그죠? 자, 오늘부터 KT와 두산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왜 하필 KT 두산인가 싶을 정도로. KT 두산이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세거든요. 그렇죠. 뭐 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9위에 있다가 7위까지 지금 껑충 뛰어 올라가 있고 그리고 두산도 7연승을 하면서 지금 거의 이제 상위권 치고 올라가는 걸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롯데는 제일 매일 밑바닥에 있다 보니까 안 어려운 팀, 버겁지 않은 팀이 없네요. 정말 힘든 어떻게 보면 6연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연패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뭐 결국에는 선수들과 스텝이 똘똘 뭉쳐서 그죠? 그 스텝은 필요할 때 뭐 선수 잘 기용해야 되고 그 기용한 걸 선수들이 좀 결과물을 잘 내줘야 결국에는 이게 톱니바퀴 돌듯이 팀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세가 있든 간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 의원님.
현재 두산은 지금 8연승으로 1위 기아와 2게임 반차로 5위로 달리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오늘 공교롭게도 또 양현종이 선발이고 오늘 두산하고 붙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게임의 그 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KT는 두산에게 3연패를 당해 현재 7위에 있고 예. 그리고 현재 롯데는 3연패 중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너무 초반에 많은 패배로 지금 1위와의 게임차가 11게임의 게임차가 나고 있지만 어쨌든 한 게임 한 게임 컨디션을 잘 살려서 이번 주만큼은 정말 진짜 팬들이 정말 열광하는 좋은 예. 게임을 꼭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뭔가 될 것 같이 안 되던 한 2%만 어떻게 좀 극복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거를 극복을 못해서 주말 경기를 좀 이렇게 했는데 KT 두산 또 원정 가니까 거기 가서는 예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 응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인사생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염종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자갈찾음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이소.